지금 보도를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려고, 몰아가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요거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고서 나온 거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신뢰성을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몰아갈 거거든요 지금. 요런 작전이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뻔할 뻔짜죠. 이게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이에요. 그래요? 문건이 가가지고 거쳐가가지고 도달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에 중간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웅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가긴 갔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부인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꼬리를 딱 잘라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선 캠프까지 갔어. 갔으면 일단 명태균하고 대선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됐다고 하고, 또 중간에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용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용으로 갔다, 여기까지 당사자들의 녹취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거기 캠프까지 갔는데 어느 루트로 갔는지, 그리고 진짜 대통령한테 그게 영향을 미칠 만큼 뭔가의 그 긴밀한 루트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좀 확인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만 잘라버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가 없지.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늘 쓰는 방식인 거예요. 고발 사주 사건 때도 그때 이거 그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일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육성입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여사가 궁금해. 한번 볼까요?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네, 1000개 바로 해서 여사가 달래.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은 참 관심이 오만 가지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종로에 보궐 나가고 싶어 했을 때도 자기가 원희룡 장관의 부인에게 수행을 부탁했는데 싫다는 이유로 원희룡 잘라야 된다, 보여주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왜 그게 이럴까요? 사실이라면은 부부가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닮았네. 공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명태균 씨의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 결과가 궁금해했다. 네. 이제 워딩만 보면은 궁금했는데 명태균 씨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이제 이 문장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연계시키는 브릿지가 되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의 공천뿐만 아니라 뭐 각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천에 있어서 판단을 했구나. 네. 그냥 판단을 하려고 궁금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한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판단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될 거야? 저는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나섰거나, 아니면 본인의 남편을 통해서 나섰거나, 아니면 당내에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소통해서 나섰거나 라고 좀 추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이 수사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서의 정치자금법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명태균과 김영선만 딱 해서 털지 말고, 털어서도 안 되고 결국에 이런 녹취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결국엔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허투루 넘길 수는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한번 해봐요. 이건 말이 진직에 맞네. 기소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아이고, 캠프로 아이고. 말한 적도 정도까지 없고, 나왔으면은? 송영길 대표 아이고, 참. 수사하듯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녹취가 직접적인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정근 씨랑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든 거를 가지고 송 대표를 어떻게 했어요? 압수수색을 그냥 본인 딸집까지 탈탈 털고 본인의 어떤 연구소까지 다 해서 완전히 뭐 그냥 뭐 사람을 정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만약에 수사했으면은요, 김건희 여사 털어가지고 별건으로 가가지고 도이치까지 가고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양평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야, 자기가 그걸 다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못 뒤지는 거야.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치.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럼 최소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저렇게까지 범죄 악마화 시켜버리는데 이 정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 같은 잣대 정도는 들이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한다는 거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특히 왜 서울시장 관심이 선거에 있었을까? 관심이 있었을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대선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캠프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끌어들인 사람들, 참모들을 전부 끌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아마 있다고 황종호 아까 대표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그동안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다 보고받았고 네. 지방선거에서 내가 뭔가 한다고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라도 한마디를 할 거면 할 수 있으려면 뭐라도 건덕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지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말을 건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 이전에도 그런 게 대선 기간 동안까지 81차례 걸쳐서 조사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이미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지방선거에도 그런 행태를 똑같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제가 거예요.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서울시장 여론조사 궁금해해가 지금 2022년 5월 30일 통화 녹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공장 가서 공개한 통화 녹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의뢰했다, 부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한번 돌려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거냐면 2022년 3월 23일 거예요. 2022년 3월 23일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준석 의원은 궁금해했고 김건희 여사는 2022년 5월 30일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궁금해했네요. 이게 3월하고 5월하고 이제 2달 정도 요때가 사실은 그 지방선거 기간이잖아요. 둘이서 한 명은 경기도를 궁금해하고 한 명은 서울시를 궁금해하고. 이준세가 부탁을 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 뜻이 없을까요? 근데 그 3월은 네. 아마 그 확인을 일정을 해보시면 네. 경선이 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김은혜의 경선이 안 끝난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인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뭘 궁금해했는가 여론조사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죠. 그리고 그 비용 지출도 지금 안 한 것 안 하고. 같은데 본인은 지금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거는 5월 30일은 이미 후보 확정 다 되고 이제 진행 중인 거잖아요 선거가.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잘 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궁금해했던 거는 대표로서 무슨 전체 상황을 궁금해한 거냐에 있어서는 제가 볼 아닌 것 때는 같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까 말까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이제 좀 유승민. 그렇죠. 그렇지, 유승민을 밀려고. 유승민이 경쟁력이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게 좀 엎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5월 말에는 5월 30일에는 이미 그런 단계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경선 끝난 거 경선이나 뭐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선거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 대표가 누굽니까? 이준석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이게? 그러면 2022년 5월 30날 여론조사 대상은 누구였어요?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세훈, 송영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 그러면 오세훈이 될까 말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그 조사 결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격차로 송영길 후보를 누르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사실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고 그쵸, 그건 여론조사 다 결과도 우리가 알고 나오고 다 있었어.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왜 굳이 시켰냐고. 그렇지. 왜 궁금했지? 왜 굳이 보고를 받으려고 했었냐고. 보고를 하려고 했었냐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것 말고 김건희 여사가 뭔가 카드로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지휘하거나 개입하거나 할 때 그걸 가지고 말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죠, 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그 전에도 계속 뭔가를 마름처럼 명시가 했던 거예요. 마름처럼.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해 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둘이서 소통을 할 때 요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제가 보고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